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나의 화술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인간관계를 위한 화술, 그 상담이 와서 상담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술 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바로 화술 상담 사연 읽으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몇 주 전부터 이 강좌를 알게 되어 틈틈이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무조건 남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가치관과 자신의 마음에 뭐든지 들게끔 행동해야 된다면서 강압적이었어요. 뭔가를 해도 너는 못 믿겠다는 식이고 아빠도 그런 할머니 자식이라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매일같이 싸우고 헐뜯고 심지어는 때린 적도 있어요. 제 인생의 반 정도 되는 9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는 일만 열면 부정적, 그리고 싸움이다 보니 집에서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최근에는 집도 따로 살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말이라도 하는 때가 학교인데 문제는 이 학교에서마저 얘기를 원활하게 할 만한 친구가 제대로 없다는 거죠. 물론 왕따라는 건 아니지만 그룹 내에서 겉도는 것 같아요. 그냥 쟨 알긴 아는데 친한 애는 아닌 이 정도? 아무래도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 대화를 할 때 화내듯이 말하는 것 같아요. 손을 올리는 동작과 함께 저한테는 그게 장난인데 애들은 다들 무섭다고 왜 화내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쉽게 안 고쳐지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개그나 맞장구도 없어서 그냥 맞아 이 정도? 강좌를 보고 말 돌려주기도 해봤는데 사실 어떨 때 돌려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모든 말을 하나하나 다 돌려주다 보니 상대가 지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말하려면 어색해요. 그리고 마음의 벽이 많아요. 친해지기도 전에 상대를 판단 내려요. 화술과 안 맞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부담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어른이 되면 제대로 상담 받아볼 생각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상담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질문자분이 어른이 되고서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미성년이신 것 같은데 또 초중고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그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나 성별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조차도 이렇게 써주셔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주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식의 심리적인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담에서 가족 중에 다른 누군가가 등장하고 내가 그분의 영향으로 지금의 내가 이런 부정적인 게 생겼다 라는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분도 할머니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버지. 실은 우리가 이제 심리학을 처음 배우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교육을 받았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근데 심리학을 더 배워보잖아요. 아니면 좀 더 경험을 쌓고 그러면 다 고만고만한 거구나.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나요? 누구도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자식을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가 생겼으니까 물론 이분 주위에는 결혼한 분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저처럼 뭐 총각인 상태로 신나게 놀고 지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이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또래예요. 만나면 다 똑같은 또래고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하면서 놀아요. 애초에 아버지가 될 준비가 돼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는 혹은 어머니가 따로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소년이 아버지가 돼버렸고 우리가 어릴 때는 군인 아저씨라고 했던 굉장히 어른 같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정말 새파란 청년이었고 그런 걸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어릴 때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성숙한 어른이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또래가 돼보니 그분들도 아이였구나. 물론 아이는 아니지만 성인이었지만 서툴렀구나. 서툴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물론 어른인으로서 뭐
그분들을 무조건 이해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실은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할머니 사는 거기 때문에 이 할머니도 처음으로 할머니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자 분에게 뭔가 이런 가치관을 심어줄 때 분명히 할머니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심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뭐냐면, 어릴 때는 분명히 그런 부모님이나 할머니, 뭐 할아버지, 그 윗사람들의 그런 교육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이 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다져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내가 배웠던 가치관과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충돌할 때, 내가 과거에 배웠던 가치관을 완벽하게 부정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그 가치관을 교육해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건 자기의 남은 인생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 전에 과학자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숨겼다면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때의 기술로는 혹은 그때의 지식으로는 거기까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구가 당연히 이제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과학을 얘기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지구가 움직이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설이 나오고, 그것이 이게 맞네 라고 다시 또 정착이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나를 잘못 키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화술과 안 맞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실은 그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 말을 어떻게 개선한다 이런 것보다 내가 마음을 현실에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내가 현실에 좀 더 만족하고 내가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그런 교육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본인한테도 나중에 이제 훈련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이제 가족 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화합이나 화목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도 힘들고 몇 년 안에 되기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환경상으로. 인생의 반 정도 되는 9년 가까이라고 하셨으니 역시 이제 10대 후반, 고2나 고3 정도신 것 같고, 그런데도 지금 집을 나와서 산 걸 보면 이게 상당히 갈등이 극심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원론적인 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감정적인 갈등에서 실은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야 본인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물론 가족이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저는 제3자니까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 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에너지를 그 원망에 쏟게 돼요. 그러면 그 원망의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이건 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걸 심어놔서 그래,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 심어놔서 그래, 핑계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자기한테 주어진 만큼 사람은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한테 뭘 강요해도 실은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좀 생물학적 얘기로 다시 조금 들어가면, 예전에는 잠깐 생물학적 얘기를 해보면, 아주 예전에는 우생학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인간을 예를 들어 혈액형별로, 물론 우생학에서 혈액형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인간을 뭐 관상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걸 정해놓고, 뭐 인종별로 뭐 우열하다, 열등하다, 뭐 우등하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그런 학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폐기됐죠. 잘못된 거고, 사회적으로도 틀렸고, 정치적으로도 잘못 이용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환경적으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진다. 실은 그 다음 단계로 다시 과거의 우생학이 어느 정도 차용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후생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의 유전자가 실은 8, 90%를, 뭐 8, 90%좀 많게 제가 수치를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미 결정지었고, 거기서 그것을 토대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체득한 것을, 그것을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안 발현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또 최신 트렌드가 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쌍둥이는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도
비슷한 병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중에 이 얘기는 좀 다시 해드릴게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좀 다른 거는 쌍둥이여도 어떤 사람은 이제 극한의 훈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받지 않았고, 이 두 사람의 차이에서는 좀 다른 성향을 띠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자 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대니까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은 훈련과 스스로 발전할 기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금 제가 후생유전학을 말한 이유는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주입받아서가 아니라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나 시켜서 그랬어. 우리 집안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쨌건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서 제가 1대1로 해서 만약 상담을 해드린다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순간순간은 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남은 삶이 훨씬 더 길겠죠. 그런 삶을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커뮤니케이션이나 다른 그룹과 에서도 좀 존재감을 발휘하고 그러려면 실은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본인에게 있는 좋은 유전자들을 더 긍정적으로 발현을 시키려면, 긍정적으로라기보다는 발현 그 자체를 시키려면, 그것으로 본인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본인이 스스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자꾸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본인의 에너지가 좋은 데로 쏟으려다가도 뭔가 약간의 실패 혹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 할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 기억을 되새기는 데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본인에게 쏟는 것. 이제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그래도 장점은 위안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쓸 에너지를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쓰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놓으면 분명히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는 거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는다는 표현은 실제로 막 기가 있어서 그 기를 운용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한 번 더 행동을 하겠죠. 우리도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돈을 1,000만 원을 번다 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운용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굉장히 빈약해질 수도 있고 미래가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의 폭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력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자꾸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데 쏟으시면 그만큼 본인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언제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의 반을 더 산 것 같긴 한데 그걸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 인생에서 많은 기회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생각의 방향성을 좀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장구도 좀 쳐봤고 하는데 손을 올리는 동작과 함께 이제 장난인데 주변에서는 무섭다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금 이분은 혹시 여성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학생일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거기 무섭다라는 표현을 친구들이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성분이라면 일단은 다른 사람, 이게 이제 나중이 되면 좀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고등학교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롤모델로 잡아서 한번 따라를 해보시는 거에서 시작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이론적으로 알아서 그거를 그냥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보다가 제가 강의에서 드린 말씀과 가장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것을 한번 따라해 보는 걸로, 학교니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샘플이 있잖아요. 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본인의 행동을 주변에서 무서워한다면 그거는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맞긴 하겠죠. 근데 자꾸 이제 버릇처럼 나와요. 안 고쳐져요. 하지만 고치려고 하면 언젠가는 고쳐지는 게 또 버릇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벽이 많고 친해지기 전에 상대를 판단 내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 자체의 두려움인데, 내가 가족하고도 관계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사귈 수나 있겠어? 저 사람도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나한테 이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본인 마음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이 미래를
결정짓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실은 겁이에요. 겁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또 그런 상처를 받을까봐. 가족 간에 있어서도 어쩌면 본인이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인정받지 못하니 그게 파괴적으로 드러나고, 파괴적으로 드러나니 부모나 그 더 큰 어른분들은 그것을 또 걱정해서 또 더 파괴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충돌하는, 아마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으로서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변에서 한 사람을 잡아서 쟤처럼 이번 달에 한번 살아봐야지, 한번 행동해봐야지. 주변에서 처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 갑자기 이상해라고. 그리고 자꾸 이제 안 좋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이제 꿋꿋해야 돼요. 꿋꿋하기로 하고. 그리고 좀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긴 할 텐데, 저는 가족과의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건 가족과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집안에서 가족들과 트러블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부모님이나 할머니와 관계가 너무 틀어져 버려서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물론 부모님인데, 그분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차라리 가져보세요. 그분들은 어쩌면 지금 이 질문자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혹은 질문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해서,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안 좋은 얘기나 이런 걸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본인은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될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돼야겠죠. 만약 거기서 자포자기 하고 내가 갈등했으니까 됐어, 마음대로 살지.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은 걸 잃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부모의 말이, 부모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 안 들었어도 그렇게 됐잖아. 그거 싫잖아요. 본인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본인이 목표라는 어떠한 모습, 만약 멀게 어떠한 모습을 갖기가 힘들면 당장 일단 주변 사람과 화합하는 그런 좋은 모습, 뭔가 하나라도 발전된 모습, 변화되는 모습, 나가서 살아서 충돌하지 않으니 내가 옳다는 것, 그런 걸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생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질문 자체가 지금 화술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심리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심리 쪽 이야기로 좀 풀어나갔네요. 화술 상담이라고 제목 붙이면 안 되겠어요. 오늘은 심리 상담이라고 제목을 붙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화술 강좌처럼 심리 강좌도 좀 꾸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런 심리 상담도 많이 오시겠죠.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왕따인 것도 아니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이도 보여요. 학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관계를 개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화술 강좌, 심리 상담 등으로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제가 집필한 책도 한 권쯤 사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오프라인 강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좌 오프라인이 열리게 되면 유튜브에도 공지를 올릴 거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 소모임 어플 등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초롱이었습니다.